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랑 서로 알게 된 지는 20년이 넘어갔지만 결혼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알고 지낸 기간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한 동네 친구였어요. 중학교까지 한 동네에 살다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어지게 됐죠. 그러다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진지하게 만나던 중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 보니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장만까지 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어릴 때 저를 기억하셨는지 저를 보시자마자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이 첫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제가 시댁의 첫며느리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동서가 생겼고 위로 오빠만 있는. 저에게 나의 어린 동서는 마치 여동생 같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동서도 처음 저를 봤을 때는 살게 해주기도 했고, 제가 결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동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저희 집들이 오고 나서부터 묘하게 동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집 사신 거예요. 나중에 애 낳고 살기엔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집을 게 아니고 그냥 월세로 계약했어. 남편이랑 나랑 이직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집을 사기는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 나중에 둘 다 회사 자리 잡고 나서 집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도 신혼인데 월세에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친정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친정에서는 별 말씀 없으세요. 형편대로 사는 거지 뭐. 남편이나 나나 월세로 생활하다 돈 더 모아서 집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 주로 7월, 집은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해서 들어가지만 저희는 월세로 신혼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돈을 보태 주신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월세로 하는 게 아니라서 양가 어른들의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서는 제가 말한 대로 형편대로가 친정이 돈이 없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월세에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 다르게 서방님은 사업을 하셔서 저희보다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저희 집에 온 동서가를 흘겨본다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챙기는 모습도 보이곤 했었거든요. 형님, 여기 음식점에 나오는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형님은 못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도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저번에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꼭 먹어야지 했어요. 정말 맛있다. 넌 이런 것은 어쩜 이리 잘 알아? 둘째, 내가 모임 장소를 정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설레다니.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들이 음식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맛집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곳을 잘 찾는 것 같아요. 동서 덕분에 입이 호강하네. 너무 맛있어. 이런 류의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형님,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여기 포장도 가능하거든요. 동서가 저를 생각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거슬린 적도 있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고는 넘겼습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잠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내면서 동서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건 그거대로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유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몸이 무거워서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오는 길에 과일도 좀 깎아서 가져다 주시고요.
누가 보면 동서 막다른 줄 알겠어. 아직 초기라 배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그 정도는 동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이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초기에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막대에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상태였다면 동서가 먼저 해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해줬을 거예요. 근데 동서는 성별도 안 나올 식었을 때부터 몸이 무겁다. 움직이는 게 힘들다며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하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창피 주고 싶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형님한테 송아 말씀을 못 들 것 같아요. 신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동서가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아이가 먼저 생겨서 낳는 건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아이 가지시는 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요. 동서가 나보다 먼저 결혼했으니 아이도 먼저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당장 아이가 생각은 없었는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임신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정말 언짢습니다. 동서의 시어머니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너희보다 늦게 했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슬슬 해가 져야지. 아니 형님이 저보다 나이도 있고 하신데 임신 소식이 없으셔서요. 애들도 다 생각이 있겠지. 시어머니는 인내가 가만히 있는데 둘째인 내가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애를 가져라 말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라.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다 제 편을 들어주니 동서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한 번 망신을 크게 당했으니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동서는 이상한 쪽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시댁에 올 때마다 치렁치렁하게 하고 와서는 저를 긁기 시작했죠. 동서가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저희 집에 있는 반찬 몇 개를 챙겨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옆에 와서 몇 개 집어먹더니 맛있다며 어디서 산 반찬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친정에서 반찬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머님 드리라고 가져왔어. 동서 입맛에서 맞으면 좀 나눠줄까? 아, 형님, 친정에서 제 입맛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 갖고 나서 입맛이 좀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있는 반찬 가게만 가요. 방금 맛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백화점 반찬 가게나 우리 엄마 손맛이나 비슷할 텐데 이거 한번 먹어봐봐. 반찬 냄새 맡으니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형님, 죄송한데 제 앞에서 그 반찬 안 꺼내시면 안 돼요.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희 친정에서 받은 거라고 말하기 전에는 맛있다고 했던 동서가 정해서 보낸 반찬이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식탁에 제가 가져온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던 동서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 똑똑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반찬은 없어요. 반찬 맛있는데 왜 고기가 먹고 싶어? 생선이라도 좀 구워줄까요? 일부러 이것저것 음식 좀 꺼내 놓은 건데. 내 반찬이 저랑 잘 안 맞아서요. 배는 고픈데 입에 잘 안 들어가네요. 혹시 다른 거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의 행동이 얄밉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다 들으란 식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가 임신하고 입맛이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만들어준 반찬도 잘 안 맞나 봐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형님이 싸온 반찬들 말한 거였어요. 이건 어머님이 하신 반찬인데요. 이것도 입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동서는 제가 가리키는 반찬을 보고는 그거는 맛있게 먹었다 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며 한 소리 했죠.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것도 내가 가져온 거였는데 동서 입에도 잘 맞는 거였네. 동서 뱃속에 애도 있는데 반찬 투정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저희가 말하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만하라고 하시며 조기 하나를 구워준다고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서방님은 동서를 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데 동서의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동서는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2살이나 어린 여자애가 저를 째려본다고 해서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코웃음을 치며 넘겼죠.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님한테 요즘 회사 사정은 어떠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너희는 좀 어때? 괜찮아. 그냥저냥 버티고 있는 거죠. 주변에 문 닫는 것들이 많아져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너도 그냥 내 형처럼 회사 다니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서방님도 처음부터 사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를 다니던 도중 동서와 결혼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경기가 계속 불안정하게 흘러가니 시어머니는 그냥 사업을 접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동서가 그건 아니라 며 얘기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애도 태어날 건데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일 잘하면 승진도 하면서 돈도 많이 받게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너도 같이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회사 다녀도 정용 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낫겠죠? 남편이 동서 말을 듣더니 동서 편에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식사 자리에서 동서를 무한하게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를 편안하게 들어주니 동서도 기분이 좋아했더라고요. 사업이 언제나 잘 풀리면 다들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수 씨 말처럼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일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이 그 말이라 그렇죠? 나중에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감사해요. 동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회사 다니는 것만이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그런가 그때는 큰 소리 없이 대화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동서와 대화를 할 때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서 동서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어떻게 산후조리할 거냐고 물어보니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곳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원래 동서 아이 가지고 나서 뭐라도 하나 해줄까 싶었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그 비용 절반 정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가격이요. 제가 가는 곳은 좀 유명한 곳이라 비싸요. 돈 못 해주시라고요. 형님은 그냥 아이 내복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집안 처족한데 우리가 산후조리 연비를 다 내주지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버텨주려고 그래. 얼만데 그래. 제 친구가 애 아이를 낳아서 대충 시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비싸야 5,600만 원 하는 곳이면 2,300 정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자기가 가는 산후조리원이 유명한 곳이라 가격대가 있으니 그냥 아이 내복 한번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분이 덜하고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얼마 정도 하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형님이 속물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박탈감은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은 사업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가는 곳은 2주에 3천만 원 정도 돼요. 뭐, 3천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아니,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싼. 내 친구가 이번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다녀왔는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곳은 후진 곳으로 가셨나 보죠. 제가 간 곳은 연예인들도 다녀간 것이라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니 좋은 곳에서 받아야 아이도 저도 편하지 않겠어요. 동서가 의대 얘기하니 옆에 계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2주 산조리 받는데 3천만 원이? 그런 곳 안 가도 다 산후가 조리 잘한다. 너희 집 근처 괜찮은 곳만 가도 돼. 어머니, 산후조리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이도 봐주고 저 몸도 풀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난리쳐서 산후조리 간다고 한 거였잖아. 우리가 무슨 체벌을 하나? 2주에 3천만 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적당한 곳으로 다시 가자. 예약해. 벌써 예약금도 다 내서 지금 취소하면 손해예요. 그리고 거기 예약도 어려워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동서는 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기가 막혔는지 갑자기 저와 비교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너네 형님 좀 본받아라네. 형님은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사는데 넌 고작 산후저희 하나 받는데 3천만 원 쓰는 게 말이 되니? 형님이 돈 많은데 아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찌질하게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소예? 시어머니가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알아보라고 하며 저랑 비교해서 그런지 동서도 말을 세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소리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며 호통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동서와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문제로 대판을 싸우게 되었고 동서는 있는 대로 성주를 부리며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어머님께 인사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남편한테 동서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동서네 친정이 엄청 잘 사는가 보다. 돈을 그렇게 펑펑 쓰지는 않는 모양인데 신혼집 장만할 때도 우리 엄마가 밥 내주고 내 동생이 먼 걸로 해소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남편 생각해서 호전에도 저렴한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내 친구는 2주에 4,500만 원 정도 했는데도 좋았다고 했거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재수씨 씀씀이는 좀 고쳐야 동생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다행인지는 동서가 출산을 한 뒤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동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날개를 따르듯 제 성질을 끌더라고요. 형님도 얼른 아이 낳으세요.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아이랑 시작해서 그런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도 슬슬 노력해 봐야지. 조카 보니 나도 애 낳고 싶네. 동서 고생 많았어. 형님도 나이 있으시니 얼른 병원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아이 주사 맞추러 병원 갔는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난임 치료도 도와준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세요. 동서는 갑자기 저희가 님이라 아이를 못 가지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해서 동수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난임이 아니라서. 그리고 동서, 그런 말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조금 기분 상하려고 그러네. 기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형님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형수님이 너무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사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필요는 없죠. 나님, 여기까지 하니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서방님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주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또 동서랑 태격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
동선에 돌잔치를 한다고 저희를 초대해서 남편과 같이 갔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동서아시아 남편이랑 저랑 놀란 눈으로 돌잔치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동서와 서방님을 찾는데 동서는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조카는 계속 울고 있는데 동서는 옷을 갈아입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동서의 그 을보에도 나왔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고 얘기하며 자리에 앉았죠. 그렇게 한참 사진을 찍던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가까이 와서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이 복이라 그런가 저희 남편 사업도 너무 잘 돼서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형님, 아직 소식 없으세요? 잘 됐네. 저방 사업 잘 돼서 동서도 힘들어하기도 했잖아. 우린 아직 소식 없네. 나중에 아이 생기면 동서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 이렇게 대박이 나려고 그랬나 봐요. 형님, 얼른 아이 생겨야 될 텐데. 그래야 집에 좋은 일이 생겨서 집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그러시죠. 동서가 또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딱 잘라 먹으며 돌반지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준 돌반지를 보더니 동서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됐는데.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돌잔치 한다고 우리 초대해 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 이 정도 무리 되는 정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도 돼. 그럼, 형님, 저기 있는 과일 좀 깎아주시고 커피 좀 타주세요. 그 은 저 위에 있으니 조심해서. 꺼내시고 몇 가지 도와달라고 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야, 내가 이 집에 동서를 초대한 거 아니고 동서가 우리를 초대한 거야. 그럼 동서가 대접하는 게 맞는 거고 한두 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손님 접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 형님이 되어주시는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주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뭐, 그동안 동서가 어려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나왔고 우리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닌데 못 배운 사람처럼 굴지 말고 선을 지켜가며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서보다 손 아래 사람도 아니고 손사람이니 어정 어른은 지켜줬으면 해. 근데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던 남편과 서방님이 주방으로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난 그냥 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한 건데. 람 시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은박히 말하니 나도 화가 나서 뭐 동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동수한테 손인 사람 대접받고 싶다고 했어. 저희는 나중에 아주머님 도와드릴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직장 다니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나중에 사업하신다고 하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니 도와드리고 싶지네요. 서방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굳었고 나는 기가 막혀 한 소리 하려고 한순간 서방님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형수님도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가 나이론 어리지만 그래도 애도 나왔으니 어느 정도 대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서 무시한 적 없고요. 대우받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제 말도 들어보셔야죠. 형수님도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 서로 마주보면 참맛이 글렀으니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방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재판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 표정 역시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들과 아들들 사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시고는 망하셨지. 저희보다 먼저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동서의 길을 꺼냈지만 남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동서 입에서 나중에 우리가 장사하면 자기네가 도와주려고 그랬다. 직장에는 회사에서 잘리면 그만 아니냐,
식으로 말해서 남편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어서 동서와 소통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건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다가왔고 이번 명절엔 서히 잘 넘길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을 사는 도중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거 반찬 좀 챙겼으니 가져가서 먹어. 내가 다 소분해 털어놓은 거니까 그냥 바로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된다.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반찬 무가지를 챙겨주셨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반찬을 갖고 먼저 나왔습니다. 차에 먼저 실어두는 게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서가 제대를 쪼르르 따라와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사는 거지라서 형님은 잘도 받네요. 하긴 돈이 없으니 그런 걸로 밥해 먹어야죠.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월세 거지 지금 내가 큰 애한테 돈 없다고 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드셔야 되는 반찬을 형님 내가 솔랑 가져가니 속상해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큰애한테 준 반찬 내가 해줘서 주는 건 줄 알았어. 그거 큰 며느리나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야? 이번에도 넉넉하게 많이 보내주셔서 큰애한테 나눠준 거고. 동서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는 코숨치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선물로 보냈다고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보내요? 참 형님, 내 친정도 알만하네요. 너, 큰애네 친정이 뭐 하는 집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뭐 하는 집이겠지. 고한 집안이 형님처럼 알뜰하게 사셔서 이렇게 반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건가.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태도에 기가 막히는지 제 앞에서 제 친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랑 한 동네에 살 때는 작게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이 공장을 차려서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게 잘 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분점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어서 친정이 여유로운 편이었죠. 또한 저희 친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저희 시댁의 반찬 세트를 푸짐하게 보내주셔서 저도 시어머니도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동서는 저희 앞에서 제 친정을 무시했던 거죠. 시어머니 말이 듣던 동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이 잘 살고 부자면 자기 딸이 월세 사는 걸 그냥 냅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속이신 거 아니에요. 제 딸이 그런 월세에 산다고 하면 당장 집부터 바꿔줄게요. 그런 월세 집에 산다니까 거짓 소리 듣는다. 거예요. 그럼 너희는 너희 돈으로 신혼집 구했냐? 그 집에 들어간 돈 절반이 누구 돈인지 잊었어. 신혼집 이야기까지 나오니 서방님도 당황하셔서 시어머니 앞에서 동묘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왜 그래? 빨리 엄마한테 사드려. 그리고 님 정면 잘 사는 거지. 왜 당신이 난리야?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유세 떠는 게 맞는 거냐고. 동서는 고비가 풀렸는지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죠. 그래, 알았다. 내가 그동안 너희 사업하면서 고생한다고 하길래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둘째, 너 연휴 끝나는 대로 그때 빌려간 돈이랑 너희 씻는 집에 들어간 내 돈 다 가져와라.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렇게 돈 달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들려요? 송해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당신 뭐해?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리라니? 됐다. 둘째가 철인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큰 소리 칠만 하니까 치는 거겠지. 둘째네 친정이 얼마나 잘 살길래 큰애 친정을 무시하는 건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서방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비는데 동서는 눈치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집지해준 거로 생색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줬다 뺏는 게 말이 돼요. 어른이신라면서요? 그럼 어른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서방님이 동선 머리채를 잡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너 지금 정신 안 차릴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차 내가 맨날 사들이는 유가용품 그거 다 어디서 온 건데? 우리 엄마가 준 돈이잖아.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서방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 서방님 사업 자금도 시댁에서 해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서방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선은 서방님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정리를 해주었어요. 둘째,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해 주는데 내 남편이 잘 이끌고 있다는 그 사업 있잖아. 거기에 내 돈 2억 들어갔어. 저번에 너희 상황 안 좋아졌을 때 사업자 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거든. 너희 신혼지 구한다고 해서 내가 2억 보해줬지. 도합 3억 가져와라. 그 돈 첫째한테 줘 버릴 테니까. 이제야 동서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마음을 완전히 돌리신 것처럼 보였죠. 저희까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동서한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형님, 제가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제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잘 얘기해서 풀어봐. 형님이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서 지금 좋으신 거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던 동서는 또다시 성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동서 아인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생각에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있었던 시어머니 생신날, 동서가 와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 들렸습니다.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 먹기란 돈을 지켜낼 수 있어 그런가. 동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겠다.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차용증을 쓴 거 기억하지? 돈은 언제 갚나? 지금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건데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악히 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니? 이번 달 안까지 돈 안 갚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친정이 형님보다 못 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큰 얘기가 왜 나오니? 그리고 언제는 큰 내 목욕탕으로 산다고 거지 같다고 해놓은 이제 와서 내가 너랑 큰애를 차별한다고. 내랑 너랑 차별하면 내가 너한테 신혼집 하라고 돈 못 해주고 사업하라고 돈 못 해줬겠어? 저한테는 내가 돈 준 거 하나 없어. 동서가 또 제 이야기를 하며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동수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서는 어떻게든 다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벌써 늦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눈앞에서 동서 내려 내쫓으시고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장을 하나 내주셨어요. 이거 둘째 주려고 한 건데 너희가 나 집값에 못하든 너희 차를 한 대 더 뽑든 해. 저는 시어머니한테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 하나보다 둘째네 진정이 못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챙겨준 거였는데 둘째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난리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미안하다. 동서와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그렇게 친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였든. 근데 동서와의 일을 겪고 나서 저희는 돈독해졌고 시어머니는 애한테서 억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동서네는 살던 집을 팔아야 됐죠. 그 집을 팔 때 서과 내가 이혼을 한 해에 만에 한 거든요. 허영심 가득한 동서는 어떻게든 안 팔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들리 동서도 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네 집을 팔고 서방님께서도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형수님 얼굴을 볼 데가 없네요. 제가 너무 제 와이프 말만 듣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형,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저번에 우리 와이프가 형 사업하게 되면 도움 주려고 했던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미안해요. 내가 사과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에 과신한 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미안했고 그렇게 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우리 남편과 서방 사이가 흐지부지해진 것도 내 잘못이었어. 남편이 사과를 받아주니까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너한테 월세 거지라고 한 말은 후회돼. 월세도 아닌 서방 사무실에서 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교훈을 얻었어. 이후 명절에 설을 예쁘게 차려놓는 너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참 가볍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을 깔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주길 바래.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이야. 결국엔 모든 게 다 돌아와서 이번 동서를 통해 깨달았어. 느꼈습니다.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